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버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의 핵심 키워드는 버블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모든 그 시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경제든 지금 버블 경제가 꺼져가고 있다. 버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라는 그 시각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것에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경제 흐름이 되고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유튜브의 강점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그 위기들을 미리미리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을 했다라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어떤 심각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자 보세요. 버블 경제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돈 스파이크라는 그 작곡가, 가수인가 보죠.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죠. 근데 한 1000인분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저는 이거를 단순한 어떤 마약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버블 경제의 어떤 끝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10인분이 아니라 1000인분을 매일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약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 버블 경제의 끝에서 활락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돈 스파이크의 마약의 1000인분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버블 경제의 끝에서 나오는 사회적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인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스닥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카카오가 아마 56,7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최고점으로 본 게 한 14만 원 정도라고 하고, 거의 3분의 2가 날라갔죠. 네이버 카카오에서 한 13조가 증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14만 원에서 57,000원.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과거에 한 2년 동안은 버블이었다라는 거야, 버블. 자, 버블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에서 이렇게 버블이 일어났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에서도 버블이 꺼진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겠냐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네이버 카카오라는 주식이 14만 원에서 57,000원까지 떨어질 때는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투자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펀드도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다른 자산에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엔 기사들 중에 최고 많이 나왔던 경제 기사가 뭐냐면, 삼성전자 4만전자 간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51,800원 찍고 53,100원에 갔는데, 사실 이 가격도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소리를 안 해. 막상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뭐랄까요,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팩트들이 기사화 되는 거야. 앞으로 재고가 30%가 쌓여있고, 앞으로 매출은 30% 줄어들 것이고, 이익도 한 30% 줄어들 것이고, 3분기에. 자, 그리고 바닥은 4만 얼마더라? 7,000원 정도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4만전자 시대를 지금 신문기사들이 막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비관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식인데, 삼성전자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이 시장이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얼마나 버블이 거쳤는가를 이런 기사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떼고,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이 데모로 나오잖아요. 길거리로 난리가 났어요. 영국 같은 데 스리랑카는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가고. 자,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몇 개월치 호텔이 꽉 찼어. 저도 이제 다음 달에 경주에 유적지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여행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예약이 안 돼.
그리고 주말에 이번 연휴에 한번 보세요. 도로에는 행렬객으로 꽉 찼어.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버블이 무너질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심각한 그 경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뭐 자기가 다니는 직장들이 결국은 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가 줄고 철강의 수출이 줄고 뭐 무선 뭐 기계통신 다 수출이 줄면은 우리 중소기업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무너질 때 그때 돼야 알겠죠. 자, 우리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버블 경제의 어떤 그 상징을 표현하는 게 상징성이 있는 게 바로 강남의 아파트예요. 이번에 이제 강남 자이 뭐 프레지던스 보리지 아파트가 이제 이게 이제 매체가 나왔어요. 이렇게 곧 이제 입찰을 해서 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펜트하우스가 95억이라는 거예요. 뭐 8사 기준으로 뭐 한 40에서 40억에서 43억. 이 40억이라는 건 뭐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4 강남에 별로 입지도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개포동이면 강남에서는. 자, 그런데 84가 40억이다. 이게 절대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가격인데 강남에 별로 입지도 좋지 않은 지역에 84를 40억 주고 산다. 이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사겠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 한 2년 전에 막 한참 올라갈 때는 살까 말까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은 안 사겠죠. 자, 거기다가 펜트하우스가 95억이야. 여러분 95억이면 서울에서도 웬만한 빌딩을 사요. 이거 사겠습니까? 자, 이런 게 바로 버블 경제의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펜트하우스라는 게 별겁니까? 그냥 맨 꼭대기 층에 가장 큰 층이잖아요. 큰 층이잖아요. 그런 층에 가장 큰 평수가 100억을 주고 살아. 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살 사람은 줄 서 있다. 뭐, 살 수는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의 그룹의 멤버들은 막, 뭐, 이런 거 사잖아요. 뭐, 한남 더일 가서 뭐, 사고 막 그러잖아요. 몇십억짜리 사잖아요. 연예인들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도 그렇다고 막 사지 않아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일 때 사고, 더 올라갈 때 사는 거고, 연예인들도 여기가 꼭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격은 버블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발전해도 개포동의 펜트하우스를 95억에 살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많이 됐다. 뭐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장은 장이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3,300 갖다 꼬꾸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아는 그 슈퍼개미들도 다 물렸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이런 시장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코로나 위기가 났을 때 바닥에서 사서 많이 벌었지만 그 다음에 다 또 꼬꾸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 도배를 했던 게 부동산 벼락부자들이거든요. 뭐 무일푼으로 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강사들이 뭐 이제 그걸 브랜드화해서 뭐 100억을 벌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산으로 보면 그렇게 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겠죠. 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개수를 줄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한 2020년 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벌써. 그러면 자산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폭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또 그거 쉽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몇 년 전에 집을 사놨는데 뭐 몇십억이 됐다. 그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또 거품이 빠지고 있잖아. 그리고 대출은 올라가고 있잖아.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버블이 꺼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세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부동산 강사들이야. 그 부동산 강사들은 여러 사이클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이 거치면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 분수만큼 투자를 할 줄 알아. 절대 무리해서 투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쫄딱 망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뭐를 돈을 버냐? 바로 이제 주린이를 상대로 부동산 강의를 보는 거야. 강의를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 많아요. 제가 보기에. 부동산 강의로 해서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들어왔잖아요.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비싼 수강료를 내고 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걸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 자, 그걸 아셔야 돼. 부동산 투자로서 나는 돈을 벌겠다. 막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돈을 못 버는 거야.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아주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진짜 돈 번 사람들은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최근에 그 세계 자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얼마가 증발했냐면 우리 돈으로 5억 원. 자, 5억 원이 얼마냐면 36조 달러가 사라졌다는 거야. 전 세계 주식과 채권 지난 9개월 동안 36조 달러가 사라졌다. 이 버블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실증이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에 많이 샀잖아요. 그죠? 코스피도 많이 샀잖아요. 많이 손해 봤잖아요. 자, 그런 그 버블이 붕괴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그 블룸버그에서 뭐 세계적인 위기다, 경제 위기다 하는데 유난히 강조하는 게 아시아발 경제 위기야. 왜? 아니, 파운드와도 문제가 있고 유로와도 문제가 있고 어떤 세계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를 이야기하느냐. 뭐 그만큼 이제 아시아 신흥개발 국가들이 취약하잖아요. 그 외환위기에.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이잖아요.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되면 결국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달러를 받아야 다시 회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의 뒷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뭉쳐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블룸버그가 아시아발 경제 위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여야 되는 게, 중국을 제껴놔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길들이기라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뭐 미국 통신이니까 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도 아주 급락을 했어요.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코스피 종가 기준 연저점이 2155포인트. 자, 이 정도까지 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2100대까지 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랄까요? 뭐 거의 이제 뭐 경기 침체에 폭락 반영된 그런 지수인데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에 나온 또 어떤 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삼성전자 4만 원대가 나오고 코스피 1900 중반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 사실 코스피 1900 정도면 완벽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지수거든요. 이 정도는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 금융위기급으로 가려면 한 1500 정도 가야 돼요. 1500에서 한 1600, 한 1500 정도는 가야 금융위기, 시스템 붕괴가 나오는 거고, 1900 정도면은 경기 침체가 완전히 반영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250포인트 더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적자는 한 480억 달러, 6개월째 적장기는 계속되고, 뭐, 주변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좋은 소식. 코스피도 2000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고, 무역 수지도 적자 난다고 그러고, 환율은 급등한다고 그러고,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요소들이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외부 환경이 더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버블 붕괴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올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9개월 동안에 642조가 증발했어요. 외국인하고 막 기관들이 팔아서. 뭐 이거 다 개인들이 샀잖아요. 개인들의 돈이 다 여기서 증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자, 문제는 26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코스닥 코스피에서 잔고가 한 18조 7천억 정도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한 9조 9천억, 한 10조 정도, 코스닥 시장에 8조 7천억.
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근데 금액은 뭐 1조밖에 안 돼.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의 시장의 신용거래 비율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붕괴될 때는 이 매수가 없어요. 막 그냥 가격이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반대 매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155인데 예를 들어서 1900 간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 10조 정도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원금을 다 까먹는 거예요. 한 10조 정도가. 자, 그런 위기로 가고 있다. 큰일 나겠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 신용잔고가 9조 원이야. 자, 근데 지금 18조 2배가 됐어. 자,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버블이 끼면서 이렇게 구조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우리 그 삼전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9월 달에만 2조를 매수했어요. 자, 이렇게 매수하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삼전 바닥은 5만 전자가 아니네, 4만 전자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사실 이번 주에 나온 얘기지 저번 주만 해도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5만 1,800원을 찍을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 자, 그걸 찍으니까 바로 삼성전자 4만전자 간다고 신문 기사 했어요. 자, 삼성전자 4만전자 가면 2천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잠깐 주식시장 얘기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 사면은 장을 끌고 올라가질 않아요.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어떤 선도 세력이죠. 외국인과 어떤 기관, 큰 세력들이 이 시장을 밑으로 내려치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처에 악재가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문에서 안 좋은 기사들을 계속 생산해내잖아요. 그런 기사들도 다 외국인 세력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성전자 4만전자 간다, 코스피 1900 찍는다, 그거 다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사들이에요. 알고 보면, 배경을 보면. 자, 그런 환경으로 자꾸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밑으로 쳐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신용융자가 다 털리겠죠.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거든요.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10월 달에 잠깐 반등하면, 물량을 손실이 좀 작으신 분들은 좀 현금을 한 50% 이상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밑에서 크게 빠질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버블을 붕괴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금리예요. 자, 지금 대출금리, 주담보금리가 7%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금리도 상단금리가 7%에 바짝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빅스텝을 한다고 하면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이라는 게 관측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그냥 이제 대출 받으면 7%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이제 버블이 자연스럽게 걷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0년, 2021년도에 집을 많이 살 때는 다 변동금리로 샀어. 금리가 싸니까. 그때는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2.5%인데 미쳤다고 은행에서 고정금리 했겠어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은행도 알았는데, 그때 그래서 변동금리를 했으니까, 그때 2.5% 받았으면 지금 5%로 이자를 내고 있는 거야.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변동금리라는 게. 자, 대출로 만든 버블 부동산이 전세 매매 가격을 둘 다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자를 얼마 내는지를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는 한 2배를 더 내는 거예요. 서초구 레미안 아파트 25평을 8억 1,5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얻었어요. 자, 이분이 전세대출을 최대 한도인 5억을 받고 신용대출 한 1년짜리 신용대출을 받고 일시 상환시 금융채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해서 한 7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월 이자 상환, 여기는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2만 6천 원을 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2년 후에 이달 금리 갱신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환액이 259만 3천 원으로 늘었다는 거야. 2년 전보다 거의 2배의 금액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대출. 자, 이 전세대출은 그나마 이제 이자만 내도 상관없는데, 주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내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죠. 자, 그러니까 집들을 금매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자, 이번 시장에서 결국은 이런 버블이 끼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초저금리의 어떤 유동성도 있지만 어떤 급증하는 갭 투자들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기로 만든 버블이라는 거예요. 뭐 다주택자들이 항상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죠.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공급 부족론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 갭 투자들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 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투기를 조장한 거죠. 투기를 조장한 거야. 어느 대장단지에 1000세대 되는 단지에 한 100가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지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강사들이 거기가 저평가되어 있다 하고 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군데에서 강의했으면 거기서 한 몇백 명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걸 사러. 그 몇백 명이 달려오는데 한 사람이 하나만 사겠어요? 하나만 안 사는데, 많이 사는 사람은 뭐 갭 투자니까 10개도 사요. 순식간에 동강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안 사면 그 옆에 거 사고, 그거 옆에 거 버리면 옆에 거 사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요번 그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굉장히 조직화됐어요. 조직화. 아주 그 뭐랄까요. 이제 SNS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SNS를 통해서 막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해서 뭐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규모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는 뭐 법인도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뭐 펀드를 만들어서도 하고, 굉장히 규모화되어 있다라니까. 조직화, 규모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투기 세력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투기를 멈춰야 되거든요. 자기의 자본금에 맞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집을 사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사야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집을 많이 사면 더 돈을 버는 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은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데도 그 꼭지가 정점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집을 사는 거야. 주택수를 늘린 거야. 자, 그래서 많은 투기 세력들이 다 주택자로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꼬꾸라지면 거기서 이제 그동안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커다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이클을 돌아보면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집을 사는데, 처음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기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자제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부동산 강사들은 이게 부동산으로서는 개수를 늘려가서는 돈을 못 버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언젠가는 나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분수만큼 사놓고 강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요즘 그 어떤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되는 게 파운드화의 폭락이에요.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터지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거고, 그 판에서 트리거가 된 거는 유럽인데, 그 유럽에서 영국이 먼저 터지고 있다. 영국은 이제 블랙시트를 한 나라니까, EU에서 탈퇴한 나라니까 약간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터지고 있다. 지금 영국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한 10%대 폭등하고 있고, 영국의 뭐 강남이라고 하는 노팅힐 이 부촌의 집값이 반의 반값이 됐다라는 거야. 완전히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총리가 된 분은 그 와중에 재정 확대, 감세, 반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세계 경제 붕괴, 세계 버블 붕괴의 트리거를 지금 영국이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디에서 버블을 봐야 되냐면,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30% 빠졌나요? 나스닥 시장이 그 가격으로 보면 30%가 더 빠졌죠. 저기 우량주들도. 자, 지금 나스닥 시장과 다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푸어스 500과 나스닥 지수가 2009년 3월 이후 최장기간 연속 하락.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지난 금요일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9,000선이 깨졌는데, 자, 나스닥도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이 지금 역사적인 버블 붕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우리가 그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아마존,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그런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자, 나스닥의 진짜 전문가들도 이 주식에 이제 버블이 꼈다라는 것을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스닥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스닥도 작년에 이제 우리 사학가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스닥도 버블이 붕괴되는 단계다. 버블이 붕괴되는 단계다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싸지가 않아. 절대 조심하셔야 돼. 제가 미국 주식을 저도 한 2년 정도 했잖아요. 하면서 저도 공부한 게 있어요. 공부한 게 있고 거래를 많이 엄청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나스닥도 조심해야 된다. 버블이 붕괴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나스닥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면 세계의 주식 시장도 다 버블이 붕괴되는 거야. 한국의 코스피도. 주식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면 다음은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는 거예요. 미국은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버블이 붕괴가 돼요, 항상. 자, 이제 환율이 1,430원이잖아요. 이제 1,500원을 넘으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버블 붕괴에 우리 입장에서 트리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뭐랄까요, 주식의 폭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환율을 방어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 잠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금 벌써 2020년대 초반 가격으로 폭락을 했어요. 2년 동안 급등한 가격이 다 빠진 거야. 이제 그건 완전히 버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부동산은 버블 붕괴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종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뭐 30%, 40%. 막 그렇게 빠져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대구는 다 미분양이야. 입지가 좋아도 미분양이고, 그냥 무조건 미분양이야, 여기는. 응? 자, 여기도 그동안 분양가가 버블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천, 경기도도 급락을 하고 있고. 자, 이거 다 서울, 자, 세종, 대구, 인천, 경기도, 이거 다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폭락 초입이라는 거야. 서울은 내년에 엄청 빠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분양은 당연히 급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이 버블이 온다는 것을 뭐라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저금리 시장, 이 버블 경제를 지탱했던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면 이 버블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시장을 지탱했던 저금리 붕괴가 됐잖아요. 강적 완화해서 긴축으로 갔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도 붕괴가 됐고, 화폐 가치의 어떤 급락, 그것으로 인한 고금리 현상. 자, 역시 화폐 가치의 시스템도 붕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저물가와 어떤 고용 구조의 어떤 선순환을 유지했던 세계화도 붕괴가 됐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버블을 지탱하고 있던 그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 있어. 자, 그것의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이고, 이런 그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고 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금리는 폭등하고 있고, 자,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제학자는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적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얼마나 큰 사이즈로 얼마나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런 시스템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얘기를 신문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신문에서 이런 거 강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식시장 폭락하고 세계시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거 기사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그다음 부동산 버블의 붕괴잖아요. 결국은 그 붕괴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뭐 그 스위스 뭐 모기지 회사가 파산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게 단초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큰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고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큰 위기가 오겠냐고. 이제 그런 그 사건 사고들이 이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요인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2020년, 2021년은 뭐 버블 경제의 피크였다라고 보시고, 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버블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지 않으면 더 후유증이 큰 거예요. 더 후유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최소화해서 치를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만 하고 각자 그런 그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